야당의 공세와 함께 때맞춰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수 31조 권원 부르겠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2014년 4월 16일 따뜻한 봄날,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제주로 가는 배를 타고 새벽 바다의 안개를 뚫었다. 그리고 배가 여객선이 90% 이상 기울여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들끓게 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모든 언론은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낸다. 모든 언론이 오보를 낸다는 것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언론의 오보가 시간이 지나 세월호 7시간이라는 미스테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세월호는 참 의문이 많은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쪽에 있는 애들만 다 빠져나가? 어떻게 목포의 VTS는 아무 일도 안 했고, 왜 거기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3등 항해사 키를 잡았었고, 왜 변침을 급격하게 했었고, 저는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자초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10개 중에서 어떻게 거의 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그러니까 연구방법론이나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우연이라고 안 봐. 이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증이 없으니까. 청해진 해운 문제인데요. 검찰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헌 전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과 비리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 실제로 노무현 정권이 타겟 받은 게 타겟으로 기업체하고 정경유착한 게 중견그룹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그때 큰 기업들이 다 망했거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엄청난 비리업체들이 많이 나왔지. 근데 바다의 얘기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그때 조사하다가 끝냈다고. 그래 국민한테는 대기업이랑은 관계없다. 그럼 뒷구멍에서는 딴짓 다 했다는 거죠. 금선 내부를 샅샅이 뒤진다고는 하지만 축구장 30여 개 크기에 정경유착의 핵심 인물인 유병헌은 갑자기 사라졌고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진실 역시 침몰하고 말았다. 옛말 와서 좋은 말로니까 보이나. 내가 휘발유 가져와서 변신해야지 딱 알지. 분노는 시작되었다. 그 분노의 현장에는 꼭 등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유족도 아니면서 유족 대표가 된 사람, 그리고 유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딸의 죽음에 오열하는 자가 갑자기 영웅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정의당은 있잖아요. 통진당하고 나중에 분리가 됐지만 한 몸입니다. 한 몸에서 하나는 강성, 하나는 약성. 그래서 강성이 빠져난 게 통진당이지. 그랬다고 해서 정의당 안에서 통진당처럼 같이 갖고 있는 이념이 있는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항상 교두보를 마련해 둡니다. 통진당 극성으로 빠져나갔자면 여기 연락책이나 이걸 꼭 씹는 게 공산주의의 기본 전략이에요. 서민을 살리려면은 빨리 끝냈어야지. 근데 지금 2년 반 동안 끌어. 서민경제 이것 때문에 다 박살난 거야. 거기에다가 시위까지 했지. 이제 우리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국민들이 해상사고에 난데없는 시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펼쳐진다. 가만히 보면 매번 보던 패턴들이다. 효순이 미선이,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선동 때도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 지금 지나간 화면들도 이런 시위가 섞여 있지만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은 또 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대중선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중적 힘을 이용하는 이런 패턴들은 왠지 많이 보던 수법이다. 이런 연예인들이 이성과 논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나면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다분히 감정적 상태로 빠져든다. 그 틈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세력들이 등장한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종북 세력들. 국민이 맡은 무한 책임자에 대한 그 권력을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작거리 아재자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주인다는 또 다른 세력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어린아이들의 죽음마저 이용하는 권력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습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참한 사고가 사랑합니다. 왜 그토록 고마울까? 주수 31조 본원 부르겠습니다. 이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증이 없으니까. 청해진 해운 문제인데요. 검찰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헌 전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과 비리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 실제로 노무현 정권이 타켓 받은 게 타켓으로 기업체하고 정경유착한 게 중견그룹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그때 큰 기업들이 다 망했거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엄청난 비리 업체들이 많이 나왔지. 근데 바다의 얘기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그때 조사하다가 끝냈다고. 그래 국민한테는 대기업이랑은 관계없다. 그럼 뒷구멍에서는 딴짓 다 했다는 거죠. 금선 내부를 샅샅이 뒤진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정의당 안에서 통진당처럼 같이 갖고 있는 이념이 있는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항상 교두보를 마련해 둡니다. 통진당 극성으로 빠져나갔자면 여기 연락책이나 이걸 꼭 씹는 게 공산주의의 기본 전략이에요. 서민을 살리려면은 빨리 끝냈어야지. 근데 지금 2년 반 동안 끌어. 서민경제 이것 때문에 다 박살난 거야. 거기에다가 시위까지 했지. 이제 우리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국민들이 해상사고에 난데없는 시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펼쳐진다. 가만히 보면 매번 보던 패턴들이다. 효순이 미선이,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선동 때도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 지금 지나간 화면들도 이런 시위가 섞여 있지만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 그리고 축구장 30여 개 크기의 정경유착의 핵심 인물인 유병헌은 갑자기 사라졌고 세월의 침몰과 함께 진실 역시 침몰하고 말았다. 정말 와서 좋은 말로니까 뭐이나 내가 휘발유 가져와서 변신해야지 딱 알지. 분노는 시작되었다. 그 분노의 현장에는 꼭 등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유족도 아니면서 유족 대표가 된 사람, 그리고 유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딸의 죽음에 오열하는 자가 갑자기 영웅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정의당은 있잖아요. 통진당하고 나중에 분리가 됐지만 한 몸입니다. 한 몸에서 하나는 강성, 하나는 약성. 그래서 강성이 빠져난 게 통진당이지. 그래서 이 언론의 오보가 시간이 지나 세월호 7시간이라는 미스테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세월호는 참 의문이 많은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쪽에 있는 애들만 다 빠져나가? 어떻게 목포의 VTS는 아무 일도 안 했고, 왜 거기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3등 항해사 키를 잡았었고, 왜 변침을 급격하게 했었고, 저는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자초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10개 중에서 어떻게 거의 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그러니까 연구방법론이나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우연이라고 안 봐. 야당의 공세와 함께 때맞춰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수 31조
본문 드리겠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2014년 4월 16일 따뜻한 봄날,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제주로 가는 배를 타고 새벽 바다에 안개를 뚫었다. 그리고 배가 여객선이 90% 이상 기울여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들끓게 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모든 언론은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낸다. 모든 언론이 오보를 낸다는 것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